이게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꿈을 이루시죠.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찾아가에. 일요일마다 나와서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제가 동기부여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에 관련되는 내용이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뭐 마인드 교육 이런 거를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도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또 다 같이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같이 늙어가는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자세 강의는 처음이어서 정리가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올바른 자세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이 밑에 글이 되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되게 와닿아서 제가 옮겨봤는데 자세가 바른 사람은 곧 당신을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끝낼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어때요? 이거 와닿지 않나요? 근데 이거 글을 딱 보는 순간 막 엄마 안 돼!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엄마야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 하고 이제 옮겨봤어요. 그리고 늘 박찬수 사장님이 태도라는 거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 책도 항상 기본 지침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태도라는.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떤 리더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를 90% 이상 차지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일은 당연히 그냥 돼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반복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되는데 태도가 안 좋거나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절대 못해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많이 보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트레이닝 하는 데는 초기 사업자들이나 뭐 이제 약간 사업 분들한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히 초기 사업자들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오늘 하게 됐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일단 우리는 이 뉴스킨이 제가 실수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소통 문제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사업이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비즈니스와 그런 인간관계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다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친해져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은 회원하고 회원들 간에 고객과의 관계는 그게 맞고요. 사업자들 간이나 내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할 때는 틀려요. 적당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즈니스의 기본 자세와 태도는 일단 관계, 배려, 소통 이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하려면 일단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나를 그냥 단순히 자기의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나 매출을 위해서나 자기의 그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100%. 뭐야 이 사람 나 이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야?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말 내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겉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혀야 돼요. 전문성 있게. 제품에 대한 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전문성 있는 내가 누가 봐도 전문성 있게 보여지는 그런 왜냐하면 사람들은 디테일하고 전문성 있고 프로 같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고 나를 회원이어도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프로이길 원해요. 전문 케어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무한테나 맡기기 싫잖아요. 내 피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인간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일 잘하고 뭐 해도 그 사람 인간성이 나쁘면 마음이 가지 않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관성이에요. 저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이든 사업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스폰서든 파트너든 간에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고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그게 특히 소비자한테는 내가 예를 들어 프로모션 한다고 막 연락했다가 또 끝났어. 또 이제 내 할 일 막 해. 바빠. 연락 못하고 있다가 또 프로모션 할 때만 막 이렇게 너무 티나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말을 항상 경청하는 열린 자세. 소통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항상 듣는. 귀를 열고 항상 듣는 거를 많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게 듣는 걸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자세. 들으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근데 사업을 조금 하다가 보면 특히 초기 때 막 이렇게 업됐을 때는요. 내가 더 많이 쏟아내요. 대부분. 막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죠.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죠.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습이 저 사람한테 전문가로 느껴지는지. 정말 동네 아줌마처럼 해갖고 가면 그야말로 방판밖에 안 돼요. 뉴스킨 아줌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프로처럼 보이게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거죠. 본인만의 매력이나 향기가 있어야 되죠. 누가 만나도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호감이 가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호감이 가기도 전에 내가 다 해.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이것도 할 줄 알아. 이런 거 있죠. 왜. 너무 많이 나를 다 내비치면 호감이 떨어져요. 상대방. 무슨 호감이 있겠어요. 내가 아는데도 자기가 다 하는데. 그리고 다 하고 다 알고 난 뒤에는 식상한 거예요. 이제. 싫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 없는 거 재미도 없고 만나도 뭐 이렇게 막 자꾸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기가 좀 꺼려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세심하게. 그런 거라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업자에 관한 거예요. 우리 특히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초기들, 특히 이제 초기 오래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이제 많이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좀 아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꼭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라면은 모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룹 미팅, 팀 미팅. 최소 그것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이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 강의든 무슨 강의든 플러스 뭐 독서하고 뭐하고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품 내용은 기본이죠. 본인이 써봐야 저희는 체험 마케팅이기 때문에 본인이 써봐야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장 관리 꾸준히 하셔야지 상대방이 또 그걸 보고 당연히 매출하는 거니까 직결된 거니까 매출과 꼭 하죠. 매일매일 꼭 하셔야 되고요. 전 제품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셔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그리고 스폰서의 말을 경청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항상 틀린 말을 해도 그렇죠. 리더 사장님 틀린 말을 해도 일단은 다 듣고 예스 하라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닌데 계속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누구나 다 그런 거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정말 프로는 일단 예스 해요. 설사 뒤에 가서 자기가 정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다시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예스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는
하다가 보면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생겨요. 이런저런. 왜냐하면 불만이 많이 생겨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왜 이건 없지? 저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말았으면 더 팀이 더 잘 될 텐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럼 부정이 들어가면은 그게 나 하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그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번져요. 퍼져요. 그 기운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는 특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형제 파트너 적당한 관계, 여폰수 자세 이거와 상품되는데 내가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나 형제 파트너든 스폰서든 뭐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1대 스폰서하고만 해야 돼요. 절대 형제 라인이나 형제 라인이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정말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말하는 형제 파트너하고 잘 지내라, 뭐 그래야 팀워크 사업이니까 서로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거는 일적인 부분에서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서로서로 도우라는 얘기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생활이나 나의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의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초기 때. 모르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만이라도 만약에 지금 사장님은 가게사님은 아직 파트너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도 내 파트너가 그거는 1대1로 단속을 시켜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내 파트너가 신규 초기 사업자가 다른 사장님 신규 초기 사업자한테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다 막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흔해요. 흔하진 않고 종종 있어요. 우리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나오시면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 안 나오셔서 참 아쉽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이 얘기를 스폰서나 사람들이. 그분은 막 의욕 차서 왔는데 사실은 초기 사업자 때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많이 그래요. 집에 가면 다운됐다 나오면 막 됐다가 또 한 번 거절당하면 다운됐다가 또 며칠 나면 업됐다가 이게 기복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 마침 다운돼 있는 상황에 있는데 형제 파트너의 그런 메시지나 전화나 얘기나 이런 걸 들었어. 힘들다. 뭐 괜히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살걸. 괜히 욕심부렸나 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일시적인 거이긴 하지만 그 순간은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초기 때는 이제 서로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둘 다 망가져요. 둘 다. 혼자만 안 하면 괜찮아. 이 사람까지 같이 망가져요. 그러면 뭐예요? 스폰서님은 어렵게 비전 보여주고 여기까지 초대해서 다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비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대1로 파트너 단속, 10회 이하 꼭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 외에는 평가하지 마라. 이 부분도. 자기도 못하면서 누가 막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스폰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파트너보다는 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하면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스폰서와 한 방향 전환하고 스폰서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옆에서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다른 사장님들이 참견을 해요. 참견을. 본인이 할 경우도 있고 그건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나 잘하세요예요. 내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나만 잘하면 돼요. 앞만 보고 끝점만 보고 스폰서님만 보고 가면 돼요. 형제 파트너 누가 잘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스폰서님이 알아서 케어할 거예요. 내가 왜 케어하냐고. 그게 여폰수라고 하는데 절대 여폰수는 없어요. 여폰수라는 말을 써도 안 돼요. 왜 형제 파트너 사장님이 스폰서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 스폰서 사장님 하나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건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이 자세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60, 70대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뉴스 사업도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4년, 5년 돼도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더 위에 스폰서 보면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고 정말 배울 게 끊임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후원보다 교육.
이거는 뭐냐면 이제 초기 사업자들한테 거의 해당이 되는데 내가 누구를 후원해주겠다, 막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교육적으로 여기 교육을 받게끔 이 자리에 앉혀놓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뭔가를 직접 막 가서 후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거. 이건 조금 광범위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게 뉴스킨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가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지. 자기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다못해 헤어부터. 뭐 일요일이니까 조금 편한 차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일요일까지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황당한 경우 있었거든요. 나는 동네에서. 저녁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누구 만난다고 그냥 진짜 편한 차림으로 부시시하고 갔는데 커피숍에서 얘기한다고 갔는데 누굴 만났어. 꼭 저기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 잡아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꼴이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였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얼굴이 제대로 이게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내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른다 해도 맨얼굴은 좀 그렇잖아요. 뭔가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녁에 잠깐 나가도 차려입고 나가요. 웬만하면. 진짜 자기 직전 시간 내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다가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꼴이 이상해. 도저히 못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풀 세팅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죠. 그 다음에 대화법, 카톡방, 리액션 이거는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대화법도 되게 중요하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경청하고 대화할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자세. 그야말로 자세.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들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딱 눈 맞추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며칠 틀려요. 정말로. 제가 해봤어요. 저는 이거는 경희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최경희 사장님 저번에 봤죠? 에너지가 장난 아니죠. 제가 자주 보면서 느낀 건데 꼭 얘기를 할 때 바짝 옆에 부담스러울 때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해봤어요. 한번 제가. 집중을 하니까 그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진짜 매출이 집중할 때가 더 나아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꼈어요.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칸켓에서 얘기할 때는 물론 편하게 가볍게 초기 때는 너무 부담 줄까봐 설렁설렁 지나가는 투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빠른 시기고 정확하게 내가 뉴스킨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밝히고 확실하게 밝히고 이 좋은 거를 왜 당당하게 왜 못하는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이 컨택하고 딱 웃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사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톡방 귀신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요새 귀신놀이 조금 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사실 명연인지 진짜 침침해요. 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면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분, 20분도 잘 못해요. 눈이 되게 침침해요. 명연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이게 그냥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진짜 침침해요. 그래서 내가 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일어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진짜 댓글 정말 이모티콘 하나라도 꼭꼭 댓글 서로서로 남겨줘서 이렇게 막 분위기 업시키는 그런 거를 좀 역할을 많이 하면 서로서로 특히 카톡방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좀 가끔 자랑해도 괜찮지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의욕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리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초기방에서는 우리 팀방에서는 포커스방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팀방에는 초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의욕 왜냐하면 다운돼요. 그걸 조금 한 며칠 안 하나 또 다운됐나 하면 백발백중에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꾸만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동기부여를 주는 글
동기부여를 주는 내용, 의욕, 용기 주는 글, 용기 주는 거 항상 으쌰으쌰한 그런 거를 많이 한 80%는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여하고 협조하시고, 호칭은 지금 뭐 예비사업자 사장님들도 어차피 사장님이 될 거기 때문에 다 사장님으로 그때 포기를 다 시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님이란 CEO잖아요. 그럼 자기 주인의식 갖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주인의식을 갖고 사장님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직원처럼 하시는 건데, 호칭도 사장님 호칭을 꼭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는 참 성격상 이렇게 막 왔어 막 이렇게 그런 거 못하잖아요. 못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걸 참 못하는데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사만이라도 잘하면 그게 정말 최고의 스킨십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하고 소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굴 보든 항상 반갑게 인사만. 여러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없는 표현 안 해도 되고, 안 예쁜데 예쁘다 뭐 이런 안 해도 돼. 그냥 인사만 잘하세요. 인사만. 그것만이라도. 그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업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거는 나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내 중심이 돼서 자기 사업임을 인지하고 자기 거라면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뭐든지 그죠? 남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만큼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더치페이 이것도 다 아시죠? 우리는 다 자기 사업이고 CEO 모임에 갔는데 가서 다 돈 누가 내가 내게 하고 다 내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개인 CEO인데 다 더치페이 해요. 어떤 중소기업 CEO에 가도 전부 다 더치페이잖아요. 당연히 더치페이. 여기도 당연히 더치페이. 뭐 5,000원이든 7,000원이든 8,000원이든 2,500원이든 다 더치페이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날은 스폰서가 사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스폰서일 수도 있고, 많이 벌어도 사줄 때는 사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더치페이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기 사업자도 나중에 파트너 사장님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사줄 거예요? 그 절대 아니에요. 파트너 사장님 계속 늘어날 텐데 나중에 100명 100명 맨날 밥 사주고 커피 살 거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문화를 딱 처음부터 정착을 시키고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화예요. 더치페이는 당연히. 그러니까 서로 부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항상 나와요. 자세에서 돈 얘기, 돈 관계. 하던 사람들끼리나 형제들 뭐는 다 같이 돈 관계는 철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교 이야기. 종교 이야기도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알아서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종교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험담, 정치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 이거 할 수 없죠,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우리 사장님들 우리 팀에는 진짜 자세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고. 정말 좋아요. 자세가 다 잘 돼 있거든요. 아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다른 사장님한테 다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사장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스폰서에 대한 마인드, 스폰서에 대한 자세예요. 스폰서에 대한 마인드니까 이거는 파트너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스폰서한테 바라지 마라. 바라는 순간 서운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요. 스폰서는 안 힘들어. 본인만 힘들어요. 일단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그냥 내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는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정말 성공한 성공자, 그런 사람은 내가 존경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인간생활 모든 게 내가 너무 좋으면. 근데 존중하시면 돼요. 왜냐? 상하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평등 관계예요. 스폰서와 파트너는 항상 그거 생각하시고 항상 존중해요.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아닌 거 너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1대1로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럿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맞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와 너무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존중해주시면 돼요. 그냥 딱 스폰서로서 존중해주시면 돼요. 깍듯하게. 내가 스폰서한테 하는 만큼 파트너한테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복제죠.
내가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스폰서이기도 하고 내가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장님이 지금은 사장님의 파트너이지만 사장님도 또 누군가의 스폰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내가 중간 역할인 거예요. 파트너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마인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스폰서 마인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룬 조직의 수익만큼 스폰서가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내가 스폰서 되면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길어서 좀 그런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번에 권미정 사장님이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듣고 우리는 장난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난으로 그냥 많이 받으니까 부러운 마음에 사장님 여기 많이 받으시죠? 문경사님 이번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받으셨죠? 막 이러면서 너무 존경했어요. 막 그러고 막 은근히 우리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을 텐데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 속에는 네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감정상에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제가 더 많이 잘해서 신문사님 맨날 그래요.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스폰서님의 빅라인이 되어드리겠다고. 초기 때. 야, 그 말 듣고 내가 놀랬잖아. 우와!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대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거는 정말 되게 정말 스폰서도 기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고의 얘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멘트는 많이 사용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데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하면 스폰서님의 빅라인이 되어드릴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기분 되게 좋아서 예뻐서 더 잘해주지. 네. 그 다음에 스폰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항상 그래요. 제가 파트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양쪽을 다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스폰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파트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가끔 이제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때는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해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도인이 돼요. 도인이 돼요. 훌쩍 아니에요. 어떤 반응에도 그래서 경지에 이르러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는 일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원 받을 때 경비나 식사 이 부분은 이제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지방을 간다든지 뭐 어디 조금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러면 뭐 서울 근교야 뭐 서울 이쪽이야 상관이 없는데 약간 지방을 간다 꼭 가야 되는 상황이야. 스폰서님하고 같이 후원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님이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는 당연히 이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게 당연하고요. 경비나 식사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초기 때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조절은 해줘요. 다 스폰서님들이. 뭐 경비를 대면 스폰서가 밥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조절은 약간은 해요. 뭐 무조건 다 파트너가 뭐 다 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 스폰서님. 특히나 우리 사장님들은 다 충분히 해드리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후원 받을 때는 내가 다 해주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티업하라. 티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스폰서에 대한 티업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멘트 같은 거 따로 연습해보셨어요? 다? 안 했어요 아직?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따로 팀미팅 하실 때 티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서 그거를 왜냐하면 초기 때는 되게 막막해요. 어떻게 티업을 해야 되지? 우리 스폰서님 그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일은 되게 잘하시는데 되게 괜찮으신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티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기 때는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서 티업하는 멘트를 좀 적어서 스폰서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고 좀 그걸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약간. 그리고 다른 팀에 가거나 일반인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사람의 그 층에 따라서 그룹을 티업하거나 우리 팀을 티업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위에 리더 사장님을 티업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막 의욕이 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준 사장님 같은 스폰서를 티업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나를 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이 사람이 약간 더 좀 그레이드가 있는 사람이면은 더 나은 사람을 거기에 비추어서 해줘야 이 사람이 비전을 보잖아요.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 이준 사장님이나 그 위에 강병호 사장님이나 티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티업하잖아. 이준 사장님 동영상 찍고 이지연 사장님이 나 위에 2대 스폰서님인데 최고 직급이다 하고 이제 그런 티업하는 방법 있죠.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스폰서님한테 좀 배우세요. 티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티업을 어떻게 그리고 요즘에는 팀에 대한 티업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포커스 팀이잖아요. 포커스 팀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뭐 이렇게 좀 티업할 수 있는 거리를 뭔가를 좀 정해서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아는 사람들은 그룹을 골라요. 팀을 골라서 가는 사람도 있어. 회원이. 사업을 할 때, 하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누구 그룹, 누구 팀, 어떤 팀. 그거 되게 요즘에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우리도 에이스팀, 이제 포커스팀이 어떻다라는 거를 좀 강력한 그게 나의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보험도 그렇더라고요. 보험도 요즘에 보면은 막 젊은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팀 하고 자기 팀을 되게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알고 사람이 알고 팀워크 싸움이라는 걸 알고 팀으로 이루어져서 할 때만 이게 그런 위치에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성공자의 자리에 대열에 뛸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꾸 자기 팀을 내세우는 거예요. 영입하려고. 인재를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티업 부분에서 티업하는 거가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코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장님들이 리더 사장님들이 조금 나중에 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에 대한 마인드는 파트너가 시스템에 따라 활동을 하는지 확인. 이거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폰서 사장님 지금 이제 내 파트너가 있는 사장님들은 자기가 일이 바쁘다 보면 자기 일을 바삐 다니다 보면은 파트너가 뭐 하는지를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사장님한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잘하는 사장님을 내가 놓고 못하는 사장님한테 막 매달려서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시니까 주도적으로 이 사장님은. 그랬는데 그때 한마디 들어온 거예요. 어떤 저기에서. 잘하는 사장님을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못하는 사장님들은 못한 사람들과 저기를 케어를 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치해놓은 사장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늪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거를 되게 새기고는 있어요. 항상 이렇게 관여는 안 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가끔씩 이렇게 하고 그거를 되게 이거를 잘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잘 시스템에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격려하는 거. 제가 아까 팀방에 우리 대화할 때 동기부여하고 이런 걸 더 많이 하자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막 잘한다고 하고 막 그거 하는 것보다 항상 나는 기본이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은 물론 잘하는 사람끼리 이걸 하지만 일단 영입이 되면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는 적어도 룸이 될 때까지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동기부여 주고 이걸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는지 마음 아파하지 않는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마음적으로 따뜻한 딴 거 없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많이 힘들었니? 많이 힘들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라, 기운 내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말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게 바로 인간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인간적인 거에 감동하잖아. 딴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가 좀 읽기 쉬운 게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느낀 건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길 가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너무 막 내가 막 하기 바쁜 거예요. 내 할 거 바쁘고 이러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0원. 내가
너 신경 못 썼네?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동기부여 해줘야 한다. 이거 이제 그 말이에요. 스폰서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나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그 스폰서와 소통하든지 아니면 그 위에 스폰서와 소통하든지 절대 행제 파트너나 다른 사장님들하고 이런 말을 하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정을 가지는 순간 그게 퍼진다고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절대로 자기만족이 하면 되지 왜 남까지 부정적인 넣느냐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에 파트너는 내부하지기는 아닌 수평적인. 가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냥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말을 못해요. 거기다 대고. 왜냐하면 감정 싸움이 되니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안 하고 말거든요. 참고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조심해서 알아서 이거를 자꾸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하고 스폰서 관계, 그다음에 현재 라인 관계 이거는 딱 난로 같은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막 가깝게 지내려고 막 내 마음을 다 주려고 막 친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랬잖아, 아까 비즈니스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이거는 사업이에요. 그냥 사업으로 보세요. 하나에.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사람과의 관계 잘하고 소통 잘하고 같이 팀워크 잘해서만 성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당한 관계.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관계. 근데 너무 가까이 하고 막 잘해주다가 막 나하고 뭐 해주고 다 해다가 이따 사업자 만들고 뭐 딱 되고 저기 했어. 딱 던져놓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벙찌는 거예요. 이용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이용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서 인간관계 싫어졌다. 사람이 싫어졌다. 이런 사람 많죠. 그렇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소지를 안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적당히 난로 같은 관계,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게 가장 끝까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아요. 비즈니스 할 때. 리더십을 키워줘야 한다. 이제 파트너가 어느 정도 이제 파트너가 사장님이 좀 저기가 되면 루비 정도 라인이 되면 이제 분리를 시켜요. 한번 이제 알아서. 왜냐하면은 혼자 자꾸 해보고 뭔가 해야 이 사람이 빨리 리더십도 키워지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막 신경 쓰이고 걱정은 되지만 그냥 이렇게 뚝 떼놔야 돼요.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때가 되면 가만히 등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자세를 알려줘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사업자 자세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자세가 좀 많죠.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리스킨 사업하면서 기본이에요.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성규 사장님 강의 들어보면 되게 좋죠. 막 생기잖아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업이 괜찮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스폰서가 나한테 잘해줘도요. 내 멘탈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흔들리면 이미 사업은 끝났다니까? 못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강한 의지. 내 멘탈이 무너지면.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12가지인가가 이게 다 내가 쓴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거의 똑같아서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12가지 공통점 이렇게 했나?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이제 약간 변경했어요. 약간 해서 내가 조금 더 초경해서 해봤는데 뭐였냐 하면 보이지 않는 강한 힘 바로 멘탈. 제일 강한 힘이 멘탈이에요. 사업할 때 제일 강한 힘.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비전 봐도 내 멘탈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사업 뭐 백만장자 뭐 되냐? 내 멘탈이 깨졌는데 무슨 백만장자가 있어요? 없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신.
거기에 이제 12가지. 누구누구 탓을 무엇 탓을 하지 않는다. 탓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 도구 탓하지 않아. 연산 탓하지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멘탈만 강하면 절대. 그건 상관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야. 그리고 정신력 낭비를 절대 안 한대요. 쓸데없는데 정신적으로 이거를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절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거기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기 바쁜 게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계속 멘탈 강화 교육하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뇌도 강화하면 강해진대요. 교육받잖아요. 왜? 뇌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거. 그리고 변화가 두려워 피하지 않는다. 변화에서 긍정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 절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와도 그게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어쩌다 이런 거 안 하고 그 변화 속에서 긍정을 찾는데요. 오히려 그 변화된 속에서 빨리 긍정을 찾는데요. 어떤 게 여기서 괜찮나? 변화된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는 아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건 절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아예 그냥 에너지를 아예 안 써. 어차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쉽게 예를 들면 교통, 내가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교통이 막 정체가 됐어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고 그냥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맞는 말이에요. 남의 기분을 맞추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내가 엉망이 돼요. 내가 먼저예요. 물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 속에서 있죠. 친절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에는 맞기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는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예의를 지켜가면서 아니에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상된 문제점을 피하지 않는다. 뻔해. 예상이 돼. 어떻게 되게 댓글하게 답이 딱 내 눈에 나와 있어. 그치만 그걸 피하지 않는다. 나와 있지. 예측된 위험은 이미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뮤지컬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뮤지컬 사업을 하면서 초기 때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돈 좀 들죠. 밥 사 먹어야지. 이동해야지. 그리고 막 자료 뭐 몇만 원, 몇천 원부터 약간 찌떡찌떡 막 가방 사야지 뭐 들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예상을 처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빠른 사람들은 이걸 사업으로 보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감안해요. 아예 그 몫으로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내가 이거 하면 처음에 돈이 좀 안 될 수 있고 내가 얼마 준비물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최대한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 한 100만 원 이상 벌 때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니까 내가 그동안 생활이 좀 빠듯하겠다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그 몇 달 동안 쓸 돈을 내가 좀 따로 빼놔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예상을 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측하고 그 정도의 감수를 예측된 위험은 아니지만 예측된 일이고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몇백 몇천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 살면서 미래를 위해.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되게 싫어. 나 한 번도 나는 누구한테 옛날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이제 술 한잔 먹으면 하기도 하지. 옛날에 우리 신랑이 잘 나갔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만나도 별로 이게 없어. 진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항상 앞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누구였지? 전 골프 선수 되게 많이 박은비 말고 박세리? 전 있었잖아. 그랬었대. 그때 골프 치는데 캐디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전인지가 아까 그때 이렇게 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칠 거를 빨리 얘기하시라고 생각하고 캐디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좋아해. 그 치는 사람들의 정신을.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요 골프 절대 못하거든요. 나는 운동 중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이 골프 선수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이게 없잖아요. 변화도 없고 집중, 몰입하고 자기 공만 보고 치지 절대 남의 이거 치는 거에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어떻게 치든 신경 안 써요. 그래야만 승리해요. 그렇게 안 하면 못하거든요. 박인비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내 골프만 치지, 내 바둑만 친다. 내 골프만 치지 남의 그거 치는 거에 전혀 신경 안 해요.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치는지 많은지. 자기 것만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이 집중해서 몰입해서 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이 저렇게 쳤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그 순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샷도 다 흔들리고 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정신 자세 되게 중요하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강한 멘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면 빨리 실패를 많이 할수록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할수록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듣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조건 나가서 막 실수하고 거절 막 당하고 해서 깨지고 당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웬만하면 최소한 실수나 이걸 줄여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머리를 써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수하는 당연히 알죠.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죠. 완전히 온전한 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사람의 성공을 보고 오래 하시는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몇 사람의 성공 보면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해요. 나는 뭐야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멘탈 강한 사람. 칼을 갈고 그래도 겉으로는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속으로 갈면서 그냥 억울해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아시죠? 절대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한 번 칼을 뺐으면 정말 물을 썰든가 뭘 하든가 뺐으면 가야지. 그리고 내가 말하잖아요. 늘 위스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발 디뎠어요. 못 빼 이제. 그냥 가면 돼요. 못 빼요. 그냥 가면 돼요. 뭐 어딜 가야겠다는 거야.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 여기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세상이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장점 기반으로 기회를 찾는다. 세상이 무엇을 해준다고 해주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알죠? 기본적인 거죠. 누가 뭘 해주겠어요? 내가 해야지. 뭘 누가 해줘? 누구한테 바래요? 신랑한테도 안 바래요, 저는. 제 건 제 거고, 네 건 네 거고. 너무 바래서 안 되나? 아니, 온전한 내게 없는 것 같아. 신랑이 주는 거 갖고 쓰고, 신랑이 뭘 하고 이런 거 갖고는 그게 내 돈 같지가 않고, 내 거 같지가 않죠. 그게 나이가 들면 더해요. 참 다행인 거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일을 했기에 다행이지, 주변의 친구들 일 안 한 친구들 보면요. 우울증 오고 막 이렇게 다운되고 막 맨날 신세한탄하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이 보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신랑한테 의존하는. 신랑이 잘 벌었기 때문에 자기는 쓰고 그걸로 쓰고 살다가 이제 막상 지금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못 사니까 이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돼. 근데 난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얘기해요. 니께 있어야지. 니 신랑 거는 니 신랑 것도 니 거고 니는 니께 있어야 돼. 너는 너 거 해. 그래야 성취감이 있어야지. 이게 60, 70, 80대도 나이가 들면 뿌듯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내게 있으면. 근데 내게 없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신랑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줘도 허한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성취, 내가 해서 내가 뭔가 이뤄놓은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꽉 찬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더 나이 들면 걱정을 버리는 긍정의 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얘기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는 시간 그냥 나가서 누구 만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단순하게 하라고 했잖아. 생각이 많으면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시간에 딱 맡겨놓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할 일. 오늘 내 할 일이 뭐예요? 초대되면 초대되면. 가만히 하고. 알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초대되면 하고. 그냥 그 할 일 하는 거예요. 걱정해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멘탈을 강하게 딱 완전 무장을 하시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꼼짝 안 하고 그냥 이 자리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 모죽 이야기 아시죠? 모죽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도 한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양자방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이제 적어와 봤는데 모죽이 대나무 중에서 가장 최우수한 대나무예요. 근데 그 모죽은 아무리 물을 줘도요 자라지 않아. 씨가 트지를 않아요. 그게 5년 동안. 근데 어느 날 5년이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왜 이게 싹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파봤더니 뿌리가 쫙쫙 뻗어서 뿌리 자라는 4km 4km나 뿌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더니 5년 후에부터는 한 달에 몇 메타요? 한 달에 1m. 1m. 말이 몇 하루에 1m. 한 달이 아니라 하루였나요? 하루에 1m씩 자라서 30m. 하루에 1m씩 쑥쑥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강하게 내공이죠. 내공 한마디로 강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내공을 쌓고 있는 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초기 사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뭐야 도대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막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절대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경험이 되고 내공이 되고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많이 성장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뉴스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 속에서 내 자신이 막 성장하는 게 막 느껴지는 이게 막 소름 끼쳐거든요. 내가 되게 많이 컸네. 50 넘어서 이 나이에 내가 막 큰 걸 느껴. 내가 막 커. 막 속이 막 이렇게 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기분을 느껴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외모도 잘하고, 속도 잘하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포기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실패하고 고생해도 쌀이 트는 날은 분명히 온다. 인생의 고난은 연속, 즐거움의 연속은 없다. 고난을 즐겨이 받아들이면 참 인생은 진정한 것.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하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끊임없이 우리 맨날 듣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계속 준비하고 내공 쌓고 있잖아요.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쫙쫙 퍼져서 올라가는 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바로 이렇게 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다 밟아가요. 그 시간이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문제지 절대로 그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성공의 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95% 중에서 5%가 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95%예요. 그럼 95%인 사람들이 그 성공자의 그런 끊임없는 노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강한 멘탈 이런 것들을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95%가? 거의 없어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멘탈을 키워야만 이 5%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키워야죠.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 5% 어떻게 그것도 안 하면서 5%에 든다고 그래. 성공하겠다고 그래. 성공한다면서.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기보다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어느새 잘하고 있는 너를 발견하게 될 거야. 꾸준하게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지속 반복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아, 나 잘했네. 내가 이 자리에 왔네? 이런 기분 들어요. 저는 아직 에메랄드지만 그런 기분 들거든요. 벌써 다이아되고 비디되면 또 들겠죠. 뿌듯한 느낌도 있고 좋아요. 아주 큰 아직 그런 최고 직급은 아니지만 될 거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또 아무리 힘들어도 슬퍼도 그럴 일도 별로 없어 사실. 정리해요. 일단은 내가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세요? 네. 간절하죠. 간절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간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세, 태도. 자세가 정말 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갖춰졌으면 집중해야 돼요. 아주 집중, 초집중. 몰입해가지고 딱 집중. 돋보기처럼.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처럼. 초점 맞춰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공의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딴 사람 몰라도 둘, 넷, 여기 6명은 정상에서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